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도넛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쓰는 데이터는 좀 전에 만들었던 거와 동일한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만들었던 시트 옆에 있는 새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새롭게 그릴 도넛 차트는 전체 목표 대비 총 수주액이 얼마고 그게 몇 %여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만큼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도넛 차트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주하고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 원본에는 목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목표라는 것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요. 이름은 목표라고 넣고요. 데이터 유형은 정수로 바꿔주고, 사실 실수여도 상관은 없는데 소수점 자리를 넣는 거를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로라도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목표라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고, 이 목표라는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라고 하면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300B라고 쓰면은 이게 300빌리언, 다시 말해서 3,000억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엔터를 쳐도 태블로가 우리가 100만 단위 할 땐 M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셔도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는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주액이 있으면 전체가 목표액이잖아요. 100이 목표면 수주액이 일부 %를 차지할 거고, 목표까지 남은 수주액이 또 일부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일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기로 가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로 간 다음에 제목은 남은 수주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목표에서 수주액의 합계를 빼면 그게 남은 수주액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은 수주액이라는 것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수주액하고 수주액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측정값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필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측정값 이름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 경도, 위도 같이 좀 특별한 값을 제외한 이 측정값에 있는 나머지 항목들의 이름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차원처럼 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수주액하고 남은 수주액은 쓸 거지만 레코드 수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측정값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터 표시를 해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값 이름은 색상에 두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은 크기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크의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파이 차트로 바꾸면 아까 그렸던 거와 동일하게 파이 차트가 그려진 거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서는 어떤 차원에서 가져온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측정값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는 당연히 남은 게 얼만큼 남았는지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야 될 거고, 이 남은 수주액이라는 거는 사실 아직 우리가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이고, 이거를 채워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색상 편집으로 간 다음에 남은 수주액은 좀 눈에 띄지 않게 빈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색상을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만들었던 도넛 차트하고 동일해요. 먼저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특정 값을 선택해서 열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소값으로 바꾸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는 조금 먼저 키우고 시작할게요. 이 정도로 크기를 키워놓은 다음 이 최소값 레코드 수를 선택해서 컨트롤을 눌러서 끌어놓고 이렇게 복사를 해준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이중축 설정을 해주고요. 위에 있는 축에서 축 편집을 들어가서 이중축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축들의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큐 표시도 없애고 도구 설명의 포함도 없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머리큐 표시를 없앱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최소값 레코드 수 2라고 되어 있는 마크를 선택해서 측정값 이름 요거를 밖으로 끌고 이 측정값 수로 남아있는 것 하나를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꾼 다음에 이것의 크기를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설정을 바꿔주고 색상은 흰색, 크기는 좀 더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전체 대비 우리가 얼마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시계처럼 표현할 수 있는 도넛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다가 몇 퍼센트 달성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 퍼센트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뭐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식을 만들 건데요. 수주액을 목표로 나누면은 달성률이잖아요. 그 계산식을 만들 겁니다. 계산된 필드 만들기로 가서 수주액의 합계가 몇 퍼센트인지를 표현하는 이런 수주액을 목표로 나누는 식을 만들고 이거는 달성률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적용,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달성률을 지금 두 번째 있는 최소값 레코드 수 2라고 되어 있는 마크 카드의 세부 정보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원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크 주석을 추가를 눌러서 이 집계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의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달성률이 중요한 거니까 얘의 크기는 한 22까지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볼드도 필요 없고 대신에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렇게 12로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서 적용, 확인을 누르면 이 정도 크기의 주석이 생겼고 이거를 지금 표현이 백분율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숫자 서식으로 가서 백분율 소수 한 자리 표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크기는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좀 줄이고 가운데로 놓으면 지금 전체 목표에 우리가 79.1%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됐고요. 수주 금액도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거는 이 마크 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일 텐데 이 제목을 활용을 할 거고요. 이 제목에다가 수주 금액의 합을 넣기 위해서 이 전체 위에다가 수주액을 세부 정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 수주액이라는 게 표현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제목 부분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눌러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있는 시트 이름을 지우고요. 수주 그 다음에 삽입으로 가서 합계 수주액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걸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 해서 이것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줄게요.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수주가 얼마고 전체 그게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수주도 보기 불편하니까 100만 단위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보는 것보다 이런 차트는 대시보드에서 여러 가지 차트와 같이 표현이 될 때 어떤 KPI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해 줄 때 잘 사용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대시보드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 수주 달성률을 KPI로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차트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추가가 될 때 얘를 좀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가장 먼저 뭐 여기에 표가 들어오건 다른 막대 그래프가 들어오던 얘가 가장 먼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크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수준은 몇 퍼센트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런 차트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도넛 차트 2개를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신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